3번 한번 봐보자. 3번. 3번에 일단 가조건에서 fx는 3을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a, a, 2a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자, 그래 놓고 나서 f'1이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고, 이용해서 a 값이 바로 1인 걸 선생님 파악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사실 좀 직관적인 그런 풀이가 있어. 잘 들어봐. 우리가 우리 교재 선생님이 줬던 교재 있잖아. 그거 있니? 한번 꺼내볼래?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 교재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페이지가 20페이지에 20페이지에 곱미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 곱미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세 실근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려가지고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자, f 프라임 알파가 의미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알파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해, 그렇지? f 프라임 베타는 베타에서의 미분 계수, f 프라임 감마라는 거는 감마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한 상황인데, 이거를 실제로 뭐 미분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얘를 뭐 fx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곱미분을 통해 가지고 다 미분한 다음에 알파 대입하고 나오면은 그 나오는 값이 실제로 얘가 f 프라임 알파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감마이 나올 거거든. 그 이유가, 자, f 프라임 알파라는 걸 미분계수 정의식에 의해서 적어보면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fx 마이너스 f 알파지, 그지? 미분수 정의. 근데 f 알파가 지금 얼마야? 이 식에서 f 알파가 0이지. 0이지. 근이니까. 그래서 f 알파는 0이고, 그럼 fx 자리에다 fx 대신에 요거를 선생님이 쏙 집어넣는 순간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얘 될 거야. 그렇지? 그럼 분자 분모에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네. 약분 가능하지. 약분 해놓고 나서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알파로 가고 있어. 그럼 이게 나오겠지? 이해되니? 여기 x 자리에다가 알파 대입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이게 그래프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의 곱인 거야. 이해되니?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의 곱.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니까 근으로부터 왼쪽으로 갔으면 음수, 근으로부터 왼쪽으로 갔으면 음수일 거야.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겠지? 베타에서는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감마도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그래서 간격의 곱으로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이야. 간격의 곱으로서 처리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아래처럼 식이 나와 있으면 그냥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 지워주고 여기 2 대입해주면 되겠지. f'2는 바로 얼마? 20? 뭐가 된다 할 수 있겠지? 어차피 이거 이용해주면은 얘는 약분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만 2 대입해주면 돼. 그럼 25일 거 아니야. 또 응용해보면, 예를 들어서 최고적에서 1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생각해보자. y는 7이라는 친구랑, 얘가 지금 y는 fx야. 최고적에서 1인 3차 함수. 그랬을 때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f 프라임 1의 값을. 그럼 어차피 미분 계수라는 거는 이 그래프의 위치는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 없지. 왜? 얘가 어디 있든 간에 이 점에서 속도는 안 변하니까. 이 점에서 미분 계수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얘가 뭐 여기 지금 100만이든 마이너스 100만이든 상관없이 이 값은
똑같다는 거야. 왜? 이 그래프 자체의 특성이니까 위치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f'1이라는 거는 여기 얼마? 3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간격의 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간격의 곱으로 12. 그래놓고 방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내용 가지고 방금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잘 째려봐봐. 잘 째려보면은 이게 계산을 하면 나오겠지만 계산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A가 이거면 되지 않을까? 아니 좀 보이니? A가 이러면 딱 만족할 거 아니야 그 상황을. 물론 이제 엄밀하게 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응? 풀 수도 있는데 이런 관점을 알면은 계산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관점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째려보면은 자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라 그랬어. 그럼 얘가 정확히 1, 2,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간격이 2고 얘 간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계수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A 값을 선생님이 구해준 거야. 아니 뭐 엄밀하게 풀어보면은 얘가 fx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데 f0이 양수이면서 f'1이 마이너스 2다 하는 그런 a 값 구할 수 있을 거야. 미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a 값이 1인 거 구하는 순간 f3 구하는 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여기 플러스 3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이게 y값 3이라서 그런 거야. 3만큼 올려준 거니까. 원래 x축이었으면 x축이었으면 여기서 끝날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날 건데 x축이 아니라 3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리가 간격의 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간격만 곱하면 안 되고 최고차항계수로 해줘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도 가볼까? 11번? 11번 어제 쌤이 이 0분의 0꼴 극한식은 항상 두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랬어. 두 가지 정보.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가 첫 번째가 함수값 f1이 3입니다. 두 번째는 미분계수 f'1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앞에 있는 조건은 자 f 안에 이 괄호에 x분의 1이 있어. 그럼 이럴 때는 뭐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x분의 1을 t로 치환해줘. 이 x분의 1을 t로 치환해줘. 그럼 자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지금 0 플러스야. 0 플러스. 그럼 t는 무한대로 가겠지. 왜 그러냐면은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0 플러스로 가면은 오른쪽에서 0으로 오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0으로 오는 거니까 이 함수값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무한대로.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x가 0 플러스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일 거야. t분의 1 t 세제곱분의 ft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t를 곱해주고 통분해주면은 여기 나오는 이 식이 t 제곱분의 ft 마이너스 t 세제곱 여기 나오겠지? 맞지? t 세제곱. 근데 얘가 지금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후 수렴한데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면서 2차 함계수는 얼마겠어? 그렇지 2겠지? 2차 함계수? 2차 함계수가 2다. 왜냐면은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할 거니까 차수 비교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 b. 이렇게. 근데 걔가 2다. 그래서 ft의 2차항 계수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놓고 나서 어제처럼 요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할 거야. 요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할 건데 마찬가지로 f'1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fx를 x-1을 센터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x-1에 대한 계수가 -3이 된다. 왜 실제로 여기다가 미분해가지고 2를 대입해주면은 여기는 사라질 거 아니야. 미분해봤자 x-1이라는 인수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은 사라지겠지 미분하면은. 그래서 정확히 얘만 남을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3.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 이렇게.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는 아까 2라고 그랬으니까 옆에 1 있고. 그다음 모르는 건 k만 모르는데 이 식에서 2차항 계수 얘를 전개했을 때 2차항 계수가 2가 나오도록 하는 k 값이 뭐냐는 거야. 근데 2차항 계수라는 거는 앞에 여기서 -3x제곱 나오고 여기서 kx제곱이니까 k는 5가 되어야 계산했을 때 2가 나오겠지? 2차항 계수가. 그래서 k 값이 5가 나온다. 그럼 k가 5 구해주고 나면은 이제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해가지고 구한 거야. 마지막 계산을. 그래서 위에 적혀있는 저 여기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은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를 그냥 써가지고 계산했다. 정리하시고 한번 12번 봐보자. 12번에 다항식 fx를 x-1의 gx로 나눴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gx다. 얘는 지금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머지에 대한 정보 모르지만 최소한 1차 이하라는 알 수 있겠지. 나머지가. 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스 정리에 의해서 x-1의 제곱 2차식보다는 차수 낮아야 되니까 차수가. 그래서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올 건데 자, 얘 의미가 나 조건은 G2가 4라는 걸 의미해. 그지? 한마디로 일축하면은 나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G2가 4다. 그 다음 다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0분의 0꼴 극한식이니까 얘는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자 여기서 F2랑 G2가 같겠지. 함수값이. 그럼 두 번째는 F'2랑 G'2를 뺐더니 12가 된다. 이렇게. KX, K 쪽 어떻게 하고? 지금 봐봐. F2가 4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건 몰라도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G2가 4야. 여기 X에다 2 대입해봐. 그럼 G2 나오지. 근데 G2가 F랑 똑같대. 그 말은 여기가 X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개수 뭔지 모르니까 K라 쓴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게 F'2 빼기 G'2가 12가 된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얘가 보자. F'2 빼기 G'2가 10이다. 일단 구하라는 값을 보니까 F1이라서 F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K를 할 수 있겠지? 여기 1 대보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2 빼기 G'2가 10인데
자, 봐봐. F'E라는 건 얘를 미분할 거야. 그렇지? 미분해서 나오는 값은 뭐야? 앞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그냥 적어줄게. 지금 뭐 계산할 때 머릿속에 했는데 2x-1에 gx 더하기 x-1의 제곱에 g'x지. 미분하면은 그럼 뒤에는 k 나올 거야. 이게 f'x인데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했어. 그렇지? 2를 대입하면은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이 부분이 8이 되겠지. 그래서 8 나온 거야. 그다음 여기는 그냥 g'2야. 근데 어차피 g'2를 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라질 거야. 남는 게 k잖아. k 나온 거야. 그게 지금 12가 된다. k는 4겠네. 근데 구하라는 값이 마이너스 k였으니까 1번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럼 우리 13번 같은 유형은 많이 했었지? 13번은 고쟁이에서도 많이 풀어봤었고, 이거는 그냥 우리 미분계수 정의식, 도함수 정의식 형태로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 라고 했었어. 그다음 뭐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은, 이걸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가. 자,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에다가 xy를 더했대. xy를 각각에다가 xy를 더한 건데, 이 x 플러스 y를 대입했을 때 x에다가 어떻게 해야 이 식이 성립할까를 다항 함수에서 고민해 보면은 이 fx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x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들어봐.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지금 fx가 나왔어. 근데 x자리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는 순간 우리 곱셈 공식 떠올려 보면은 여기 지금 x 플러스 y야. x 플러스 y 제곱. 제곱하면 나오는 게 2xy지. 근데 여기서는 xy를 더하겠대. 그래서 선생님이 2분의 1 한 거야. 지금 x 플러스 y 제곱일 건데, 얘 전개하면 2xy가 튀어나와. 근데 실제로는 xy만 더하겠대.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쓴 거야. 그러고 나서 1차는 몰라. 1차는 몰라. 1차는 1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왜냐면 1차식은 항상 요거를 만족할 거니까. 근데 f'0이 1에. 그래서 k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바로 fx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니까 걔 미분하면은 얘 나오겠지. k가 의미하는 게 f'0이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직관적으로 저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엄밀하진 않아. 그래서 몰라야 된다는 거야. 엄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금 쌤의 풀이를 밑에 14번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자, 이번에는 얘가 요렇게가 되졌어. 요렇게가. 근데 이거는 세제곱이랑 관련이 있어. 세제곱.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x 세제곱 플러스 kx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이 x 자리에다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는 순간 얘를 세제곱하면 나면은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3xy x 플러스 y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3이 아니라 2를 했대. 그래서 쌤이 지금 3분의 1을 곱한 거야.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제 fx 구해놨으니까 f 프라임 1을 8 하면은 k 값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k 값이야 지금. f 프라임 0이 의미하는 게 x의 개수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물어도 된다 그랬어. 물어도 돼.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자, 가조건을 해석하면은 가조건은 fx의 최고차항 차수랑 최고차항 개수까지 할 수 있지. 그래서 fx는 시작하는 게 fx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렇지. 2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뒷부분은 몰라. 뒷부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래서 가조건을 해석하면은 얘가 fx의 차수가 3이고 개수 최고차항 개수가 2구나.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나조건. 얘도 지금 두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을 건데, 두 가지 정보를. 그럼 얘가 f 프라임 1이 얼마야? 0이고 f2 프라임 1은 지금 마이너스 18이겠지. 그래놓고 나서 선생님 막 썼는데 바로 f 써버렸어.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잘 들어봐. 어떻게 쓴 건지. 우리가 fx가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있다 해보자. 일단 문제 풀 때 이거를 최대한 쓰지 말라 그랬어. 최대한 쓰는 걸 지양하라 그랬어.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 풀이는 지양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fx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나와 있을 때 자, d라는 거는 선생님 f0이라 쓸 수 있지. 그치? 0 대입했을 때 d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도함수 이용해서 f 프라임의 0이지. 맞지? f 프라임 0. 그러면 b는 뭐가 될까? f 2 프라임의 0이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거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 얘를 두 번 미분해봐. 두 번 미분하는 순간 얘가 내려올 거라서 2b가 돼버려. 2b. 지금 얘가 지금 2b인 거야. 그러면은 b는 2분의 f2 프라임이겠지. 그래서 보통 이게 2차 항계수까지는 이렇게 뭐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아. 여기까지는. 그래야 계산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0이 아니라 0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게 아니라 1에 대한 정보가 주어 있어. 그래서 내가 1로 지금 센터를 바꿔줬어. 이렇게. 지금 얘가 0이었는데 0을 1로 바꿔준 거야. 식표현할 때. 자, 그렇게 해주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항 계수가 아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18이었는데 얘 절반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 절반이라고 그랬어. 절반이 2차항 계수다 이렇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는 0이고 상수항은 왜 플러스 11이 나왔을까? 문제에서 F00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성립하려면 뒤에 11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상수항 구한 거야. 여기 F0은 0 이용해가지고. 그래놓고 나서 함수 절대값 fx가 x는 t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세근의 합이랑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구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쌤이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1 이런 친구가 있다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0이고 여기가 2분의 9 y는 11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지금 1차 함계수가 0인 상황이니까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방법 배웠었어.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 3차 함수 비율관계 적용해주면은 얘가 얼마야? 3 나오겠지? 왜냐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2분의 6, 2분의 9 이렇게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자 여기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은 점 보겠어? 점의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이렇게. 그럼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해볼까? 3을. 그럼 3을 대입해보면은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가 지금 54고 여기 마이너스 81이고 플러스 11이야. 그럼 정확한 함수값은 뭐 계산 나오겠지만 그거 모르더라도 여기서 함수값은 음수겠지. 얘 함수값이. 그 말은 x축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맞니? x축이. 근데 우리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무슨 근이라고 그랬어? 단일근. 단일근. 그래서 요 포인트들에서 미분은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발생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 구하면 얼마야? 2분의 9지. 근데 2분의 9인데 각각의 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1만큼 왼쪽 가 있어. 1만큼. 맞지? 근데 다시 1만큼 다 오른쪽 이동해 줘야 돼. 근데 지금 근이 3개니까 3을 더해줘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세근 합이랑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왔다.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푸는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 방식을 고수해도 돼. 물론 해도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푸는 게. 그래서 다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 이 방법이.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반드시 복습해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무 편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부담이 없어지니까.
자, 그다음에 16번도 가보자. 16번. 일단 뭐 가조건에서는 fx가 3차 함수로 나와 있고 가조건에서는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지금 0이래. 항상. 지금 항상 성립한대. 그 말은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x가 항상 0이겠구나. 그렇지? 왜냐면 분명히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거는 0이 아닌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3. 근데 어차피 양의 실수라서 그건 고려 안 해도 돼. 어차피 얘도 지금 양의 실수에 정의돼 있고. 그래서 f 프라임 x 자체가 완전히 이거 완전히 같다라는 거야. 완전히 같다. 완전히 정의가 0이다. f 프라임 x가 0이다. 그 말은 fx는 상수함수겠지. 지금 미분했을 때 0 나오려면은 상수함수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제 g 프라임 x가 이렇게 0이 똑같은데 이거는 x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해당하는 거야. 양의 실수가 있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gx가 상수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음수일 때는 몰라.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미분 가능하네.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 개수가 0인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미분 없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미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간다. 누구랑? y는 3이랑 만날 때. 그치?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0 이하인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친구랑 오른쪽에서는 gx인데 gx 상수함수래. 상수함수 만나가지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gx가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gx는 3이다. 그랬을 때 뭐 h 프라임 마이너스 2 구하라 했으니까 얘 그냥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되면 되겠지. 얘를 미분하고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h라는 건 어차피 양수일 때 h 함수 값이니까 3으로 어차피 구현돼 있어. 3으로 상수 함수니까. 그래서 h는 3이고 h 프라임 마이너스 2는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야. 미분해서 대입하면 돼. 미분해서 구하는 거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봐봅시다. 17번에 자 fx가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어.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일단은 a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사실 여기서 이 xa부 작을 때는 여긴 지금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이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겠어?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 맞지? 3 얘가 지금 그냥 얘가 그냥 3인 거야. 그러니까 x가 2로 갈 때 수렴해야 되니까 x가 2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할 거잖아.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a가 6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걸 통해서 이 친구는 x는 2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함수값은 3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만나가지고 갈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2에서 2,3을 꼭 시점을 갖고 있어야 돼. 꼭 시점을. 그래서 fx식이 2 이상일 때는 얘가 된다.
b 플러스 c 구할 때도 뭐에 전개하면 바로 나오겠지만 b랑 c가 b가 마이너스 4고 c가 7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7에서 3 나오고 a 값은 6 다음에는 9. 다음 18번에 3차 함수인데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대. 3차 함수인데 그럼 단일근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단일근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fx는 일단은 3차 함수니까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할 거야. 실근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사이값 정리 위해서 x를 만나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실근 하나 존재하는데 단일근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갖는 순간 그 배경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그냥 중근이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단일근이 생겨버려. 그래서 단일근이 안 생기려면은 이 근도 여기 붙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 근데 FE가 0이래. 그래서 이렇게 x-2의 세제곱 나오겠지?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하시면 되고. 다음 19번. 자, 기억. 함수 fx는 x는 3에서 미분은 가능하다 그랬어. 그 말은 3에서의 함수 값이랑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즉 얘랑 얘가 3에서 함수가 똑같고 3에서 미분계수가 똑같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절대값 막 나와 있는데 핵심은 x는 4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선생님이 새로운 함수로 관찰해 볼게. 얘를 새로운 함수 관찰하면은 일단 얘가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가 x는 4에서 지금 근이겠지. 그럼 x 4 대입하면은 똑같은 빼는 거니까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4를 근으로 가죠. 근데 근으로 갔는데 단일근인 순간 미분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지? 미분 불가능해. 왜? 절대값 함수는 단일근이면 미분 불가능할 했으니까. 그러니까 x는 4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단일근이 아니라 중근 이상이어야 돼. 중근 이상. 근데 어차피 fx가 정의된 게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접하겠지? 그래서 x는 4에서 접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x-4의 제곱 플러스 k로 쓴 거야. 나 조건의 의미가, 니은 조건의 의미가 이렇게 여기 있는 식이 얘가 된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a 값을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 값을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한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3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각각 같다 해서 b랑 c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올 거니까 그 두 개를 해결해 주면은 b랑 c를 각각 구해줄 수 있다.
이해되니? 다음에 20번도 봐봅시다. 자,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 얘는 한 점에서에 대해서만 함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랑 여기서는 연속이다라는 정보가 사실 똑같은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정보랑 연속이다라는 정보가 사실은 똑같은 정보라고. 똑같은 정보다. 왜 똑같은 정보냐면은 어차피 0에서의 한 점에서에 대한 정보는 미분에 영향을 안 줘. 연속에 영향을 주지. 연속에 영향을 주니까 연속일 때랑 똑같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속이든 미분 가능하든 정보는 얘밖에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그럼 얘 해석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할 수 있겠지. 두 가지의 조건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함수값 f0이 0이다. 두 번째는 f'0이 3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최고차수 1이라고 했으니까 1 적어놓고 나서 f1이 6이래. 그럼 f1이 6이 되도록 하는 2차 함계수가 2가 된다 라고 해서 이게 구한 거야. 자, g'0이라는 거는 얘를 지금 x로 나눈 다음에 지금 x의 개수니까 2가 되겠지? 프라임 0 값은 x의 개수니까. 다음에 21번도 봐봅시다. 21번. 최고치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함수 gx에 대해서 hx를 두 함수의 곱함수로 정해있는데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다 그랬는데 얘는 애초에 지금 x는 4에서 불연속이야. 그렇지? 불연속인데 불연속인 친구를 그러니까 뭐 미분은 차지하고서 연속도 아닌데 연속도 아닌 친구를 연속 만들고 미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러려면 최소한 이 x-4라는 인수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돼. 2개 이상. 일단 한 개 있으면은 어떻게 돼서 한 개 있으면은 얘랑 곱했을 때는 x는 4에서의 함수값이 0일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fx가 x-4라는 인수가 이렇게 하나에 대보잖아. 이렇게 하나. 그러면 지금 gx랑 fx를 곱한 함수 hx는 얘랑 곱해주면은 qx고 얘랑 곱하면은 2 곱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x는 4에서의 함수 값을 관찰해 보면은 여기서는 약분될 거니까 q4야. 근데 얘 곱했을 때는 4 대입하면 0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q4랑 얘는 똑같아야 돼. 즉 q4가 다시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지금 x-4의 제곱하고 x-알파 이러한 형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알파 값을 구할 때는 h'4는 6이라는 정보 이용할 건데 자 h'4 같은 경우는 어차피 4일 때는 함수값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랬지? 미분계수 구할 때 함수값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게 아닐 때 x-4분의 1이랑 1 곱했어. 나왔을 때 얘는 x-4 곱하기 x-알파일 건데 자 아까 봤던 근에서의 미분계수야. 근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얘가 이렇게 4 있고 알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4 있고 알파 있거나 두 가지 형태일 건데
4에서의 미분계수 6이래. 4에서 미분계수 얘 음수야. 그치?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돼야 돼.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얘는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식이면서 4에서의 미분계수는 이 간격 보이면 되지. 이 간격 6. 이 간격이 6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야. 이 식이 알파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F0 보라 했으니까 0 대입해가지고 그주면 32가 나온다. 이해되지? 그다음에 22번은 계산이 조금 필요해. 계산이 좀 필요한데 이게 어디 문제냐면은 지금 기억상 하면 작년인가 평가원 고3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그런 문제인데 일단 잘 한번 봐보자. 자, 얘가 나왔는데 얘를 절대값을 풀려고 시도하면 안 돼. 왜 시도하면 안 되냐면은 어차피 두 절대값의 합이 0이래. 근데 어차피 절대값은 0 이상이잖아. 그렇지?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래. 각각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래서 그냥 얘도 0이고 얘도 0을 만족하는 k 개수가 두 개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뭐 fk는 어차피 함차 함수고 gk는 yfx 그래프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래. 접선의 y절편. 그럼 실제로 t, ft에서 접선의 y절편 이게 지금 gk인 상황이니까 F 보면은 얘가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얘가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y절편이니까 y절편이라는 거는 x값이 0일 때의 함수값이야. 0 대입했으면은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 플러스 ft일 건데 지금 여기 지금 t 대신에 t 대입했으니까 t 대입 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개가 각각이 0이래. 각각 0이야. 그러면은 자, fk가 0인 상황에서 어차피 여긴 0일 거 아니야. fk 그치? fk 0이니까 여긴 0이야. 0이야 여기는. 그럼 남는 게 이 부분이 0이 되면 돼. 맞니? 이 부분이 0이 되면 돼. 근데 이거는 지금 두 수의 곱이야. k랑 f 프라임 k 곱이니까 그럼 fk가 0인 상황에서 k가 0이거나 또는 fk가 0인 상황에서 f 프라임 k가 0 됐구나. 근데 잘 봤더니 각각의 상황에서 만족하는 경우는 한 가지씩밖에 없어. 왜? 이거 만족하는 상황은 그냥 K0이고 없잖아, 그렇지? K0. K0일 때 그럼 얘 지금 F0은 0이겠네? 맞니?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은 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미 K는 0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냥 K는 0 나와가지고 F0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FK가 0이면서 F'K가 0인 그러한 K 값이 또 있대. 또 있어. 그럼 사실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F0이 0인 상황에서 요거 아니면 요게 나올 거야. 왜냐면은 자, 얘의 의미는 X는 K에서 X축과 접한다는 거잖아. 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접한다는 의미는 얘가 0에서 접할 수 있지만 얘가 0에 접하는 순간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0 한 개 돼버려. 0 한 개가 0에 접하는 순간. 그래서 0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다른 어떤 값 K 알파에서 접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fx식을 구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은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식은 그냥 얘를 어떻게 한 거야? 미분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조건 이용할 건데 이 조건 이용할 건데 4F1이라는 거는 되잖아. 그치? 1을 대입하고 4 곱해주는 거니까 어차피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1 제곱 똑같으니까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의미하는 건 여기 2가 있고, 나머지 G1은 Y절편이야. Y절편. 그치? K값이 1일 때, 그래서 K값이 1일 때 볼 건데 K가 1이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지. 마이너스 F 프라임 1 플러스 F1인데 어차피 F1은 여기 이렇게 쓴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미분하고 대입한 거야. 이 앞에 미분하면은 앞에 미분하고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의 F 프라임 1이 100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뒤에는 얘 미분하고 1을 대입한 거니까 나오겠지? 그냥 대입한 거야. 계산한 거야. 이걸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은 알파가 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알파 2분의 1인 거 나왔으니까 이 알파 지금 2분의 1 대입해주고 F4 구하라고 했어. F4 구하라 했으니까 F4 X에 4 대입해주면은 이런 식 나오겠지? 이해되니? 이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23번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2,4에서 접선이 점 마이너스 1,1에서 이 곡선이랑 만난대. 그래놓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이게 식을 줬는데, 자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은 잘 들어봐.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 이렇게 있었는데, 자 2,4에서 접선이 이렇게 2,4에서 접선이 x축 x랑 마이너스 1일 때 x값이랑 또 만날 거야. 그치? 마이너스 1,1에서 또 만난대. 맞지? 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 이 점에서 접선이 또 만난다. 그치? 그럼 자,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쓸 수 있지.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값이 3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어. 길게 얼마? 2. 그럼 지나는 점을 얘로 관찰해주면은 2,4를 지난대.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야.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2야. 그랬을 때 지금 y는 fx랑 연립을 하면은 2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 1에서 7근이야. 단일근이야. 그래서 fx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가 최고차에서 1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할 수 있겠지. 그래 놓고 나서 좌변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항해주면은 이 식이 나온다. 알겠니? 그래 놓고서 지금 구하라는 게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해달래. f 프라임 3.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분명히 뭐 미분해서 구해도 되지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지. 들어갔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고 나면은 자 얘가
3차 함수 비관계에 의해서 극대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높이에 있는 이 점의 x좌표는 뭐야? 3이야 3. 그럼 자, 요거 가지고 이 친구의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다시 이 함수에서 이 근에서의 미분계수를 고려할 수 있어. 근데 근에서의 미분계수는 간격의 곱이야. 근데 얘가 지금 중근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나온 거야. 이 1은 최고 제한계수 1. 그다음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뭐겠어? 뒤에 x 플러스 1을 미분해서 나오는 값인 1을 더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앞에 거 미분계수 구한 다음에 뒤에 것좀 미분하면 1이니까 뒤에 1을 더했다. 물론 그냥 미분하고 대입해도 돼.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시간도 뭐 시간이지만 계산 실수할 여지를 좀 줄자는 거야. 계산 실수할 여지를. 우리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은 계산 실수가 좀 많은데 곱셈은 좀 덜하더라고. 쌤 경험상 애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곱셈 처리로 하는 게 계산 실수를 좀 줄어드니까 얘를 미분하고 대입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24번 보자. 24번. 좌표 평면에서 y는 mx 플러스 8이 이 곡선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때 실수 m의 값을 구해라. 그럼 사실 위의 그래프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위의 그래프랑.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알파랑 베타에서 이렇게 만나더라. 근데 지금 얘는 이 직선이 남아있어. 이렇게 y는 mx 플러스 8. 그래서 아까처럼 요 곡선에서 얘를 빼주면 나오는 식이 얘야. 근데 걔가 지금 최고차계수 1이니까 3차식이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그럼 녹화 선생님이 뭘 쓴 거냐면 요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 거야. 그래서 지금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근의 합 이용하면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그다음 세근의 곱 이용하면은 알파 제곱 베타가 8. 그래 놓고 나서 뭐 얘를 이제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 구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에 대한 직관 이용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2고 베타가 2면 성립하겠네. 이렇게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물론 연립해도 되고. 만약에 이거에 잘 안 보였다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라 쓴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서 3차 방식 풀면 돼. 3차 방식. 그러면 여전히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러고 나와서 요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어떻게 나오겠어?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무변이 0일 거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아래에 나온 식은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다. 2를 대입한 거다. 또 영상 올려둘 테니까 꼭 복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이어서 고쟁이 봅시다.